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언제나 건강이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오래 고민해왔다. 재능, 운, 환경, 자본, 이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기초적인 기반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몸이 버텨주느냐, 버텨주지 못하느냐이다. 아무리 큰 비전도 몸이 무너지면 끝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늘 조직의 경영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도 스스로 경영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 중 하나인 대동맥은 원래 탄력 있고 쫀득해야 한다. 이 탄력이 생명을 지탱하는 기본 구조다. 그러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역시 점차 굳어지고 갈라진다. 논바닥이 가뭄 끝에 갈라지듯 혈관도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무너뜨린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배웠다. 대부분의 큰 사고는 언제나 작은 방치에서 시작된다. 건강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내가 들은 한 사례가 있다. 예순의 공직자가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경과를 보자고 했고 그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 문턱을 넘어가지도 못한 채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부검 결과 대동맥류가 연속적으로 터진 것이었다. 고혈압, 흡연, 음주, 오랫동안 축적된 습관이 결국 혈관을 갈라지게 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사람은 큰 위기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무너짐을 방치했을 때 생명을 잃는다. 술과 담배는 특히 그렇다. 많은 이들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끊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 경영에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가장 큰 손실을 만들고 있는 요소부터 제거하라. 사람의 몸도 똑같다. 술이든 담배든 지금 당신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습관부터 끊어야 한다. 절제는 인생 경영의 기본 원칙이다. 작은 절제가 쌓여 큰 안정이 된다. 기업 역시 작은 누수를 방치하면 큰 재앙이 오는 법이다. 건강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많은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다. 그들의 후회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건강을 가볍게 본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 물질이나 명예보다 관계와 건강을 후회한다는 사실은 기업을 일으킨 내 인생에도 큰 울림을 준다. 어느 어머니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다. 어렸을 때 너를 때려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긴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오래 생각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정말 중요한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은 모두 의미를 잃는다. 건강검진 역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담낭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돌처럼 단단해져 마치 도자기처럼 굳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혀 알 수 없다. 위나 십이지장 역시 가벼운 속쓰림 정도로 여겨지기 쉬우나 방치하면 협착이 생기고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아 치명적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영에서 작은 문제를 일시적 현상으로 넘기면 결국 회사 전체가 흔들리듯 건강도 마찬가지다.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자신의 증상을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도 풍문이나 추측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듯 건강도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추측에 건강을 맡기는 것은 경영자가 회사 재무제표 대신 소문을 믿고 의사결정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 확인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기업을 키우는 일보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도 건강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끝난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절제, 규칙, 점검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기업가에게도 직장인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철칙이다. 죽음을 가까이서 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다. 조금만 더 내 몸을 돌볼 걸.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배웠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위기를 넘어선다. 건강 역시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자산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마지막을 맞는다.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나는가가 아니라 끝이 오기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하루를 다 쓰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성공이다. 성공이란 남이 세운 기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하루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오늘을 올바르게 쌓을 때 내일이 단단해진다. 기업의 성장은 하루하루의 작은 개선에서 나오듯 건강한 삶 또한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일이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균열의 위험성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쌓여온 방치와 습관의 결과가 어느 순간 폭발할 뿐이다. 대동맥류는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동맥은 몸 전체의 생명을 지탱하는 중심 축과도 같다.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전사적인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이자 문제 발생 시 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기반 구조이다. 이 혈관이 원래는 탄력 있고 유연해야 하지만 관리가 잘못되면 단단해지고 결국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 갈라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진전되고 있으며 어느 순간 생명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파열로 이어진다. 나는 예전에 들었던 하나의 사례를 잊지 못한다. 예순의 공직자였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다. 오랜 경력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젊은 나이도 아니었지만 아직 활력과 계획이 많은 시기였다. 어느 날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간단한 약을 처방하며 경과를 보자고 했다. 문제는 그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쓰러졌다는 사실이다. 부검 결과는 명확했다. 대동맥류 파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왜 이렇게 허망하게 생이 무너졌는가?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는가? 대답은 단순하다. 관리되지 않은 작은 습관들, 장기간 쌓인 혈압과 흡연의 영향, 반복적인 음주, 이를 방치하는 태도, 이 여러 요소가 혈관의 탄력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결국 생명을 지탱하던 구조가 감당하지 못해 터진 것이다. 기업에서도 재무 구조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경고 신호가 존재한다. 건강도 똑같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손실로 돌아온다. 대동맥류는 진단되지 않으면 대부분 예고 없는 파열로 이어진다. 그러나 예고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몸은 충분히 경고해왔다. 고혈압, 흡연, 심박수 이상, 가벼운 통증, 혹은 병원 정기검진을 미루는 태도.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말로 연결된다. 나는 이 사실을 보며 늘 한 가지를 다시 되새긴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되는 상태이다. 기업 경영에서 또렷한 전략 없이 그냥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위험이 찾아온다. 몸도 마찬가지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술과 담배는 대동맥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굽게 만들고 술은 장기적으로 간과 심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두 요소가 결합하면 혈관은 더 빠르게 탄력을 잃는다. 사람들은 나는 오늘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강의 붕괴는 항상 조용히 꾸준히 진행되며 어느 날 갑자기 결과만 드러난다. 이것이 대동맥류가 주는 메시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가 결국 생명을 결정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자주 본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부실도 겉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다. 내부 구조가 흔들린 후에야 수면 위로 드러난다. 건강 역시 그렇다. 몸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조용하고 때로는 무표정하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변화다.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나이를 먹는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화가 문제가 아니라 노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다. 대동맥이 굳어가는 속도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결정한다. 절제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 이 모든 것이 대동맥을 지키는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기업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면서 정작 내 몸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 인생의 큰 경고이자 과제였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경고 신호를 가장 많이 무시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대동맥류 사례는 우리에게 경영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가르친다.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구조는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잃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꿈꾸던 미래, 이루고자 했던 목표, 지키고자 했던 가족,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일이다. 대동맥의 한 조각이 터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 그렇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 삶의 뿌리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크게 계획한다. 하지만 미래를 받쳐줄 가장 기본적인 조건, 건강한 몸을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많은 후회가 남는 이유다. 작은 균열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 대동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내 몸의 작은 신호들을 듣고 있는가? 내 삶의 구조는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관리의 반복이다. 기업이 하루하루 관리되며 성장하듯 우리의 몸도 매일의 선택 위에서 지켜진다. 작은 절제, 작은 점검, 작은 책임, 이 세 가지가 쌓여 건강한 삶이라는 가장 큰 성과를 만든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가장 큰 손실을 만드는 요소부터 제거하라. 이 원칙은 재무에도, 인사에도, 전략에도, 그리고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 술과 담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다. 둘 중 무엇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나의 몸을 가장 깊이 갉아먹는 건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교수님, 술과 담배 중 무엇을 먼저 끊어야 합니까?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에는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흔한 오류가 담겨 있다. 절제를 순서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서 리스크를 정리할 때 순서는 문제가 아니다. 영향의 크기, 손실의 깊이, 지속적 파괴력이 기준이다. 몸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 몸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습관부터 끊는 것이 답이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대동맥을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벽의 탄력을 잃게 한다. 이는 곧 생명선이 점점 약해진다는 의미다. 담배의 문제는 오늘 피워도 내일 멀쩡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적 리스크도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 구조는 이미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담배는 바로 그런 위험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명의 기반을 흔든다. 술은 독성이 있다. 많이 마시면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과음은 단기적 손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담배가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리스크라면 술은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리스크다. 둘의 성격이 다른 만큼 어느 하나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두 가지 중에 더 많이 하는 것부터 끊어라. 왜냐하면 절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기업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만드는 사업을 정리하듯 몸에서도 가장 큰 손해를 주는 습관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술은 많이 마시지 않지만 자기 전에 와인을 조금 마셔야 잠이 옵니다. 혼자 있을 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요? 나는 이 질문에서 인간의 약점을 본다. 자기 합리화. 기업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합리화다. 아직 괜찮다고, 곧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합리화가 시작된 순간 이미 진행 중이다. 건강도 동일하다. 조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기준이 무너진다. 술을 매일 마시는 습관은 분명한 리스크다. 회식이 많아서, 잠이 안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모든 이유는 단기적 감정은 달래줄지 몰라도 몸의 장기적 비용은 계속 쌓인다. 기업 경영에서도 단기 성과에 눈이 멀어 장기 리스크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건강 역시 미래에 반드시 청구서를 가져온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럼 술부터 끊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담배입니까? 나는 다시 말한다.
둘 중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먼저 끊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원칙이다. 절제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후회 중 하나가 술을 줄일 걸, 담배를 너무 오래 피웠다는 후회다. 이것은 후회할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에서는 고쳐지는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존재한다. 술, 담배는 대부분 후자의 영역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건강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절제의 반복이다. 술을 하루 쉬고 담배를 하나 덜 피우고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여 건강이라는 자산을 지킨다. 기업의 성장도 작은 혁신이 쌓여 만들어지듯 인생의 건강 역시 작은 절제의 합이다. 절제는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경영 전략이다. 몸을 지켜야 인생의 모든 계획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내 미래, 내 가족을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다. 나는 기업을 오래 운영하며 배웠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늘 가장 큰 손실부터 제거하는 것이었다. 건강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을 해치는 습관을 먼저 파악하고 그 습관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가장 확실한 자기보호이며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기반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부검을 진행한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확인하고 난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진짜 후회가 무엇인지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돈도, 명예도, 성취도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후회는 대부분 두 가지로 귀결된다.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충분히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 나는 이 두 가지 후회를 들을 때마다 늘 멈춰서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기업의 실패가 대개 내부 리스크를 방치한 것에서 시작되듯 삶의 후회도 대부분 사소한 무관심과 미루기에서 비롯된다. 내일 하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언젠가 풀리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소홀히 하고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어느 어머니의 유서는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이렇게 적었다. 너를 어렸을 때 때린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가? 왜 살아있을 때는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미루는가?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은 큰 일보다 작은 행동을 더 많이 후회한다. 해주지 못한 말, 안아주지 못한 순간,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던 일. 이런 사소함이 마지막에는 큰 무게를 갖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오늘의 바쁨에 묻히고 일상의 걱정에 치여 마치 죽음은 아직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곤 한다. 그러나 삶의 끝을 자주 마주한 사람들은 안다. 사람의 생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산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울함이 아니라 성찰이다. 기업 경영에서도 위기를 가정해야 조직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삶에서도 끝을 의식할 때 비로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후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닫는다.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했어야 했음을, 사소한 다툼을 오래 끌지 말았어야 했음을, 고마움을 더 많이 표현했어야 했음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때 기업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삶 역시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린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 구조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조금만 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할 걸, 조금만 더 사랑을 표현할 걸, 조금만 더 용서하고 조금만 더 이해할 걸. 나는 이 말들이 기업인이 남긴 회고록의 마지막 장과 같다고 느낀다. 실적도, 숫자도, 성취도 마지막에는 의미가 없다. 남는 것은 단 하나,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가이다. 건강을 잃고 누운 순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권력도 돈도 목표도 아니다. 좋아했던 사람들, 미안했던 사람들,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진실이다.
나는 기업을 이끌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결정은 언제나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로 분석할 수 없고 관계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계는 계산하는 순간 멀어지고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만이 진짜 의미를 남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건강과 관계, 이 두 가지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 둘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공허해진다. 몸이 무너지면 꿈도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삶이 텅 빈다. 사람의 마지막 후회가 이 두 가지에 집중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을 미루지 말아야 하고 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오늘 돌보지 않은 관계는 내일 더 멀어진다. 오늘 미룬 건강검진은 내일 더 위험해진다. 삶을 경영하는 방식도 결국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 몸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그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절제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마음을 나누는 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이다. 나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내일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준비다. 후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후회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고. 나는 살아오며 많은 회고를 듣고 많은 마지막 순간의 목소리를 전해들었다.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한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기 전 아들에게 남긴 짧은 유서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의 깊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너를 때린 것이 미안하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우리가 그동안 누르고 숨겨두었던 진짜 마음들이 마치 오랜 비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이 짧은 유서는 폭력이라는 행위보다 그 행위가 남긴 마음의 흔적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죄책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조차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미안하다는 두 글자에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삶에서 가장 무거운 후회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사람들은 큰 잘못보다 작은 무관심, 작은 감정, 작은 행동을 놓친 것을 더 후회한다. 아이에게 좀 더 다정했어야 했던 순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던 순간, 작은 말 한마디로 관계를 지킬 수 있었던 순간들, 이런 사소함들을 놓치는 것이 결국은 큰 상처를 남기고 마지막 순간 후회로 돌아온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회사를 흔드는 큰 문제들은 언제나 미리 쌓여온 작은 방치에서 비롯된다. 처음에는 잡음처럼 들렸던 내부 갈등, 사소하게 넘긴 직원의 불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던 조직의 신뢰. 이런 작은 균열을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사람의 관계도 동일하다. 작은 다정함을 잃어버릴 때 큰 후회가 삶을 울린다. 그 어머니는 생전에 아들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존심, 조심스러움, 미루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진심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런 장벽들이 의미를 잃는다. 마지막에야 비로소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그 유서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왜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가?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행동으로 보여야 했던 여러 마음들을 왜 미룰까? 사람은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가장 늦게 배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유서는 단순한 개인의 후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적 진실이다. 관계는 관리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커졌을 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바로 돌보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는 늘 처음에 작은 신호를 무시할 때 발생한다. 관계의 균열도 처음에는 짧은 침묵, 사소한 오해,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룬 몇 번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그러다 그것이 쌓여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가 된다. 어머니의 유서는 나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있는가? 오늘 표현하지 않은 마음이 내일 후회가 되지는 않을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 중 하나가 제때 말하는 용기라고 믿는다. 후회는 말하지 않은 데서 생기고 상처는 표현하지 않은 감정에서 자란다. 반대로 마음을 건네는 일은 상대에게 힘이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관계는 생각보다 연약하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날마다 작은 다정함을 건네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덜 후회한다. 나는 기업을 일구며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말을 아끼는 절제와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용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만이 삶과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어머니의 유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오늘 해야 할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사소한 감정을 방치하면 마지막에 큰 후회로 돌아온다고. 용서를 미루지 말고, 사랑을 미루지 말고, 감사도 미루지 말라고. 마지막 순간에 남는 후회는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마음을 제때 건네지 못한 일이다. 삶은 결국 그 작은 마음들의 총합으로 완성된다. 건강은 한 번의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강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건강은 지속적인 관찰과 작은 선택들의 누적으로 완성된다. 나는 이 원칙을 담낭 수술 경험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담낭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장기다. 아프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잊고 산다. 그러나 담낭은 때때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위험을 만들어간다.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서서히 커지고 형태가 나빠지면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담낭에 다발성 용종이 있었다. 이 3개의 문제가 아니라 20, 30개가 무더기로 붙어있는 상태였다. 이는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지속 관찰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었기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10년 넘게 정기검진을 통해 변화를 지켜보고 크기가 10매문을 넘기자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즉시 제거했다. 수술 후 조직검사를 받는 동안 나 역시 인간이기에 떨림이 있었다. 그 결과가 암인지 아닌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밝혀졌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건강은 꾸준히 지켜보는 사람의 편에 선다. 만약 내가 관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용종이 크고 형태가 나빠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너무 늦게 발견되는 불행한 경우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기업 경영에서도 변경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 지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큰 손실을 겪게 된다. 건강도 동일하다. 몸은 지속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찾아온다. 담낭은 특히 방치의 위험이 크다. 일부 사람들은 담낭이 딱딱해져 마치 도자기처럼 변하는 포슬린 담낭을 가진 채 병원에 오기도 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미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상황은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흐른다. 나는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들으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건강은 조기에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관찰하는 사람이 지킨다. 사람들은 종종 아프기 전까지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병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조용히 자라고 조용히 구조를 바꾸고 조용히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몸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사의 판단에 귀 기울인다. 나는 담낭 수술 후 식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생겼지만 오히려 이를 몸을 경영하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다. 기업도 필요할 때 구조를 개편하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 건강 역시 어떤 조정이 필요하면 그 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한다. 그러나 정보는 넘치지만 정확성은 떨어진다. 기업 경영에서도 소문이나 추측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면 조직이 흔들린다. 건강에서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가 내리는 것이지 검색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신의 몸을 신뢰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더 신뢰하라고. 몸의 느낌은 단서를 주고 전문가는 그 단서를 해석한다. 그러니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 지속 관찰은 삶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작은 신호가 보이면 그때 바로 조정하는 것. 기업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지킨다. 나는 담낭 수술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몸은 결코 한번 괜찮다고 해서 계속 괜찮은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의미 있는 삶이 유지된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성취도 흔들린다. 따라서 몸을 경영하는 일은 단순한 자기관리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다. 담낭의 작은 용종도 10년간 꾸준히 관리했기에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삶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작은 용종을 품고 살아간다. 해결하지 않은 감정, 언젠가 고치겠다는 습관, 미뤄둔 검진,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있는 작은 불안 요소들. 이 작은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건강을 다루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조금 불편할 뿐 괜찮겠지. 이 말은 기업 경영에서도 가장 위험한 표현이다. 작은 적자를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할 때, 내부 갈등을 그저 소소한 마찰이라 여길 때 결국 조직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는다. 건강도 정확히 똑같다. 작은 통증, 약한 불편,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 이런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몸은 점점 깊은 위험으로 향한다. 나는 부검 사례 중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평생 속이 좋지 않았던 한 어르신 이야기다. 그는 위가 늘 불편했지만 바쁘다, 참을만하다, 대수롭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 그 결과 십이지장 궤양이 너무 심해졌고 장기가 유착되어 길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몸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어느 날 그는 속이 시원하게 뭔가 먹고 싶었다고 한다. 군만두, 탕수육, 튀김, 오랜만에 마음껏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음식물은 내려가지 못했고 십이지장은 이미 좁아져 있었다. 위는 팽창했고 압력은 치솟았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망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십이지장 궤양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대답은 명확하다. 방치하면 무엇이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작은 상처도 소독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이어지고 작은 부채도 반복되면 파산을 부른다. 몸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십이지장 위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질환이다. 소화제를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고 불편해도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니 사람들은 괜찮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벽은 점차 약해지고 궤양은 깊어지고 장기는 붓고 길은 좁아진다.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십이지장 협착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험이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 문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작은 문제의 방치가 만든 큰 재앙이다. 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며 항상 기업 경영을 떠올린다. 조직도 내부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는 동안에는 겉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매출도 나오고 직원들도 움직이고 시스템도 작동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은 갑자기 찾아온다. 위험은 누적되다가 폭발하는 것이다. 건강도 경영도 삶도 모두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위장 질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고다. 통증은 몸이 지금 멈추고 돌아보라고 외치는 신호다. 십이지장 협착이나 위궤양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몸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문제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압박, 몸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는 착각, 나는 아직 젊으니까 라는 자신감. 그러나 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기업도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듯 사람도 젊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미루는 습관은 결국 큰 대가를 요구한다. 또한 위십이지장 문제는 과식이라는 단순한 행동에서도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자신의 장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폭식은 일종의 감정 해소 수단처럼 사용되지만 이는 장기 건강에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다. 나는 항상 말한다. 몸은 당신이 베푸는 만큼 답한다. 당신이 몸을 무시하면 몸도 당신을 버린다. 당신이 몸을 존중하면 몸도 당신을 지켜준다. 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몸도 관리와 절제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12지장 협착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작은 불편을 무시할 때, 작은 습관을 방치할 때, 작은 경고를 외면할 때 그 대가는 절대 작지 않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어렵지 않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가 커진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을 때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도 인간도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고 있는가? 오늘의 가벼운 불편을 내일의 큰 후회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것을 살펴야 한다. 그 작은 관리가 사람의 생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사람들은 검색창을 열어 온갖 병명을 대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 그러나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 문제에서도 동일하다. 인터넷 정보는 풍부하지만 그 정보가 정확한지, 나에게 해당하는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왜 병원 가기 전에 검색해보면 안 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검색은 참고일 뿐, 진단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도 소문이나 추측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면 조직은 반드시 흔들린다.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적 분석이 없으면 판단은 감정에 휘둘리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검색은 문제의 가능성을 알려줄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본질을 보는 능력은 오직 전문가에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 초기 증상이라는 글을 읽고 자신이 그 병을 가진 것처럼 불안해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준 삼아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위험하다. 과대 해석도 과소 해석도 우리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몸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모을 수 있지만 몸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하는 진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 경험, 임상 데이터가 축적된 결과다. 검색으로 얻는 단편적인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다. 기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 경영인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성이란 단순한 지식 보유가 아니라 정확한 해석 능력과 판단 능력에서 나온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에도 의존한다.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철분, 책상 위에 수십 가지 영양제를 줄 세워놓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건강은 결코 보조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이 하나의 성공 전략에 모든 것을 의존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건강도 기초가 흔들리면 그 어떤 보조 전략도 의미가 없다. 나는 건강의 기본 원칙을 6가지로 정리하곤 한다. 술, 담배 절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 진료. 이 6가지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변하지 않는 건강의 불변의 법칙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복용하면 탈수나 소화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기능을 강조한 제품이 나오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건강은 단일한 해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도 다양한 요소가 함께 돌아갈 때 온전한 시스템이 되는 것처럼 몸도 기본이 단단할 때 어떤 보조수단도 효과를 발휘한다. 인터넷 정보의 넘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준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 셀프 경영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지만 몸의 내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구조적 문제도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의존하기보다 지속적인 관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검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다. 특히 젊을수록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에 빠진다. 그러나 병은 나이를 기준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기업이 규모가 크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몸도 젊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지금의 작은 방심이 미래의 큰 후회로 이어진다. 나는 스스로에게도 자주 묻는다. 나는 지금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복잡한 정보를 따라가는 대신 가장 단순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해진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작은 것을 지키고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고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건강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 기업의 성장은 기본기에서 시작되듯 삶의 건강도 기본기에서 시작된다. 건강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건 사고였잖아요. 운이 나빴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많은 사례를 들으며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사고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실제로는 미리 쌓인 원인이 있다. 겉으로는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선택들이 결국 그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의 사례가 있다. 20대 후반 친구들과 회식을 하고 집까지 택시를 타고 무사히 도착했다. 모든 흐름이 평범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들었다. 그 순간부터 비극의 씨앗은 이미 놓여 있었다. 어둡고 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공간, 피곤한 하루, 술에 취한 몸, 잠깐의 방심이 모든 요소가 겹쳐 첫 번째 차량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저 턱을 넘었다고 느끼며 지나갔다. 두 번째 차량에 깔리고 나서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불행한 사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사례에서 삶과 건강의 본질적인 교훈을 본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 선택은 하루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축적된다. 젊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은 매우 정밀한 부검을 진행한다. 첫 번째 차량에 이미 사망했는지, 두 번째 차량에서 사망했는지, 어떤 충격의 생체 반응이 있었는지, 즉각적인 사후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해 진짜 원인을 찾아낸다. 나는 이 과정을 들으며 기업 경영의 위기 분석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고는 한 번이지만 그 사고를 초래한 원인은 오랫동안 축적된 것이다. 작은 규칙 위반, 반복된 방심, 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큰 재앙을 만든다. 건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한다. 사람들은 병을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갑작스러워 보이는 질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결과다. 혈압 관리의 부재, 지속적인 음주, 무시한 통증,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 이런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흔든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하나지만 그 사건을 만든 선택은 수백 가지였던 것이다. 나는 특히 이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자주 잊는 중요한 철학을 다시 확인했다. 삶의 순간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언제나 선택의 누적이다. 우리는 때때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 오늘만 피곤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위험하지 않겠지.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그 잠깐을 놓치는 순간 찾아온다. 젊은 여성은 그날 단 한 가지 선택만 달랐어도 삶이 바뀌었을 것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면, 조금 덜 피곤했다면, 조금 덜 취했거나 조금 더 주변을 살폈다면 사고는 한 번의 선택으로 피할 수 있었겠지만 한 번의 선택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미 수많은 습관과 패턴이 존재했을 것이다. 기업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한 번의 결정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위기를 만든 것은 그 이전의 수많은 작은 결정이었다. 삶의 건강관리 또한 매일의 작은 선택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부검 전문가들은 사고를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원인과 인과의 연결로 바라본다. 그렇기에 누가 어느 시점에서 사망했는지, 어떤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그 과정에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이 관점이 삶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고를 단순히 운으로 넘기지 않고 그 배후의 선택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더 안전한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건강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축적하고 있는가? 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준비할 수 있다. 건강도 안전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작은 선택의 누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례를 통해 삶의 철학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다.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만든 총합이다. 나는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웠다. 기본을 잃는 순간 모든 시스템은 무너진다. 건강도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사람은 건강을 잃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계획, 목표, 관계, 성취,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춘다. 삶이라는 구조는 화려한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기본 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부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역시 이것이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건강의 가치를 깨닫는다. 그때서야 나는 왜 몸을 돌보지 않았을까? 왜 당연하게 여겼을까? 하는 후회가 뒤따른다. 하지만 후회가 아무리 커도 그 순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이 점에서 늘 기업 경영과 건강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다. 기업도 내부의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그 위기는 절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다. 누적된 선택과 방심이 만든 결과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석 달, 1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작은 무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흔드는 위기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한다. 하지만 건강은 보조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책상 위에 수십 가지 영양제를 늘어놓고 그것만 믿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하나의 전략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같다. 건강은 단일 전략이 아니라 복합적 관리로 유지된다. 나는 건강의 기본을 6가지로 정리해왔다. 술, 담배 절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운동, 좋은 식습관, 정기적인 의사의 진료. 이 6가지는 시대가 변해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건강의 근본이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그 기본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자. 조금 불편해도 내일 보면 되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검진은 다음에 받자. 이런 생각들이 모여 당장은 문제없이 보이지만 뒤늦게 돌아보면 건강을 무너뜨린 결정적 선택들이 된다. 나는 많은 사례를 듣고 보며 건강은 결국 예방의 영역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병이 생기고 난 뒤의 치료는 삶을 되돌리는 과정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건강 관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몸에 작은 신호가 나타날 때 혹은 아무 신호가 없어도 꾸준히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다. 부검 현장에서 나온 또 하나의 공통된 진실은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부분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방심이 만든다. 과식, 음주, 미루기, 무시하기. 우리는 습관이 만든 결과를 운명으로 착각하곤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사람들이 죽음을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보는 태도다. 삶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하루에 결산을 하듯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되돌아봤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의 나는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했는가? 오늘의 나는 후회 없는 말을 했는가? 삶은 매일의 선택이 모여 완성된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몸이 아프면 목표가 멈추고, 몸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고, 몸이 힘을 잃으면 삶의 의미도 흐려진다. 그렇기에 건강은 성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기업에서 인프라가 무너지면 사업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사람의 건강도 그런 인프라다. 몸이라는 구조가 버티지 못하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흙붕처럼 무너진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미루고 있는 검진이 있는가? 습관적으로 넘기는 통증이 있는가? 바꾸고 싶지만 미루고 있는 습관이 있는가? 건강은 미루는 순간 위험해지고 돌아보는 순간 안전해진다. 기업과 삶과 건강, all the same principle.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버티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많은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지켜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건강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멈추고
건강을 지키면 모든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가장 위험하다. 건강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된다. 몸은 때때로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조용히 무너진다. 그러나 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위험은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 대장, 소장 질환을 가볍게 여긴다. 속이 불편해도 약 한 알이면 낫는 것처럼 보이고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궤양이 깊어지고 조직이 달라지고 경계가 흐려지는 변화가 조용히 이어진다. 이 변화는 대부분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부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도 이 점이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큰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작은 병이다. 십이지장의 미묘한 협착, 대장의 작은 염증, 위벽의 얇아짐,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생명을 위협한다. 나는 한 가지 사례를 자주 떠올린다. 평생 속이 좋지 않았던 한 어르신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을 미뤄왔다. 그러나 그의 십이지장은 이미 좁아져 있었고 어느 날 과식으로 인해 삶을 잃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남긴다. 문제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시간 동안 자란다. 기업의 구조적 붕괴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흔들리지 않는다. 수년 동안 무시해온 작은 손실,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갈등, 잠시 넘어간 실수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건강 역시 그러하다. 장기의 변화는 대부분 조용하다.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괜찮다는 신호로 오해한다. 그러나 조용한 변화일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대부분 증상이 아주 심해졌을 때 비로소 SOS를 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도암은 초기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다. 특히 어린 시절 민물고기를 자주 먹었던 사람들 중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담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그 사실을 30년, 40년 동안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피로함이나 황달 같은 작은 신호가 나타나면 이미 병은 너무 멀리 진행되어 있다. 몸은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를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드러낸다. 이 원리는 경영과 너무 닮아 있다. 조직도 사람도 장기도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구조를 바꾸고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 나는 장기 질환의 사례들을 들을수록 이 사실을 더 강하게 느낀다. 건강은 예방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예방을 한 번의 행동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백신을 맞거나 건강검진을 한 번 받거나 식습관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관리는 단발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 관찰, 반복적 선택, 꾸준한 절제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이런 미묘한 변화를 알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도 이 변화를 막지 못한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원리다. 기본을 지키는 사람에게 건강은 오래 머물고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병은 조용히 다가온다. 우리는 종종 장기의 위치조차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간다. 그래서 조금 아프면 위인지 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검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각 장기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해졌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그 부분을 무너뜨렸는지. 그들은 말한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만 그것을 외면한다. 나는 이런 설명을 들을 때 경영자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기업에서 숫자가 이상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그 배후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소문이 말해주지 않는다. 문서와 데이터, 정밀한 분석이 알려준다. 건강도 바로 그런 구조다. 몸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기의 조용한 변화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큰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괜찮겠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과 삶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무너진다는 것.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늘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으라고. 식습관을 조금 고치고, 수면을 조금 더 늘리고, 미뤄온 검진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이 작은 행동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을 지킬 것이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다. 조용한 변화가 가장 무섭지만 또한 조용한 관리가 가장 강력하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와 변화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깊은 통찰은 하나였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오늘을 제대로 산다. 건강과 삶도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마지막을 맞는다.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다루는 사람들, 의사, 부검 전문가, 장례 지도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놀랄 만큼 동일한 후회를 남긴다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말해야 할 말을 미룬 것,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이 네 가지가 거의 모든 후회의 핵심이다. 나는 이 사실이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죽음은 나와 아직 멀다. 그러나 삶의 사건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부검실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 많다. 나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죽음은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끝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소중해지고 사람이 귀해지고 몸을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기업 경영에서도 위기를 고려한 전략이 꼭 필요하다. 위기를 부정하면 실패하고 위기를 냉정하게 분석하면 조직은 더 단단해진다. 삶도 똑같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감정에 묶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 잠들기 직전의 시간이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침대에 누워 오늘을 돌아보며 오늘은 괜찮았다. 오늘 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하루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도 성공한다. 사람들은 종종 삶을 어렵게 만든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위기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평가한다. 그러나 부검실에서 끝을 마주한 사람들은 늘 같은 메시지를 남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이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의 본질도 같다. 건강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선택들의 반복이다. 조금 덜 마시고, 조금 덜 피우고, 조금 일찍 자고, 조금 더 걸으며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일. 이런 단순함이 결국 사람의 생을 지킨다. 기업도 단순한 원칙 위에서 오래 버틴다. 숫자를 정직하게 보고 문제를 미루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며 기본을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면 위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건강도 마음도 이렇게 지켜진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내 몸을 돌봤어야 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